다사다난했던 금융권의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다가오는 2015년 금융권 업황을 간단히 진단해보고 은행, 보험, 카드 등 업권별로 내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경제부 김민성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은행권부터 살펴보죠. 내년엔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이나요? 네, 전반적인 국내의 경기 상황을 지켜봤을 때 은행 산업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연초부터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설이 계속 돌고 있고요. 네. 또 금융권에서는 이 내년 1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선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통해서 한국은행이 1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 일본의 노무라 증권도 한국은행이 내년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또 내년 4월에 또 0.25%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런 내년 상반기 한은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이렇게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앉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 지표인 순이자 마진이 악화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또 지난 8월과 10월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하한 효과도 내년 1분기 은행이 순이자 마진에 반영될 거고, 또다시 인하하게 되면 내년도 은행 순이자 마진은 2에서 3 베이시스 포인트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내년 연초 시작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보험업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보험업에서는 이제 저금리와 저성장 그리고 고령화 등이 특별한 상황이 아닌 뉴노멀 단계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험사들은 신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효율적인 비용 관리 방안 마련, 그리고 규제 변화의 효과적 대응이라는 세 가지 이 주제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보험 쪽에는 이 수입보험료가 저축성 보험의 성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에 비해 약 5.4% 증가한 117조 1,474원을 수익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손해보험 쪽은 장기성 보험의 악화로 약간 소폭 상장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손해보험 분야는 원수보험료를 실적을 견인할 만한 예상 요인이 크지 않아서 약 4.8% 정도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신성장 동력을 발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저성장기에는 핵심 역량을 더욱 중요시하고, 또 이런 핵심 역량 유무에 따라서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고, 이러한 것이 보험업계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보험사들은 해외 사업 그리고 고령층 대상 시장, 배상 책임 보험 등에 대해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카드 업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이 핀테크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 부분이 카드업에 있죠. 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핀테크 가장 핫 이슈인데요. 이 카드 업계는 지난 3월에 대통령이 이 전송인 코트를 발언한 이후에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편 결제, 이 핀테크 열풍은 카드 업계에서는 이제 마치 숙명으로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를 이용하신 분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 현대카드는 이제 내일 30일, 그리고 하나카드 31일부터 간편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게 될 거고요. 또 BC카드는 또 오늘 이 KT와 이 지불 결제 인증 전문 업체인 VP 이 3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이 인증하고 또 결제하는 시스템인 탭사인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이것은 미리 등록해놓은 카드를 본인 스마트폰에 터치를 하고 비밀번호만 입력을 하게 되면 본인 인증이 마무리되는 아주 간단한 절차인데요. 이 같은 흐름에 있지만 반면 우려되는 사항도 조금 있습니다. 이 해외의 페이팔이나 이 알리페이가 국내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게 이 카드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인데요. 한 관계자는 이 지급 결제 시장이 만약 개방되면 당분간 PG사와 IT 솔루션 업체들이 출시한 간편 결제가 난립하게 되면서 경쟁은 다소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자 간의 이합 집산 그리고 독점적 지배 사업자가 등장하고 난 후에 가맹점과 고객들을 바탕으로 카드사와 PG사 간의 다양한 프로모션과 전략적 제휴가 아마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저축은행하고 캐피탈 업계를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예, 이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계도 약간 전망이 약간 어두운 편인데요. 올해 중순경에 금융당국이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개정하면서 캐피탈사의 자산 규모에 따라 캐피탈사의 원래 겸업 업무인 개인 신용대출 비중을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이내로 규제한 것이 가장 기점이 되는데요. 이것은 캐피탈사에게 기업금융에만 집중하라는 주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때문에 캐피탈사와 저축은행의 입장 완전히 뒤바뀌게 됐는데요. 저축은행에서는 상당히 화색을 띠고 있는 입장이고 캐피탈사는 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캐피탈사의 경우는 이 금융 자산의 절반을 이상 차지하는 이 자동차 할부 금융이라고 불리는 이 오토론이 가계 신용대출과 더불어 겸업 업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토론 영업 역시 이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캐피탈사는 해외 쪽으로 눈을 약간씩 돌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를 업고 있는 이 현대캐피탈이 눈에 띕니다. 현대캐피탈은 올해 상반기 대출 자산이 국내 대출 자산을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해외 대출 자산이 25조 6천억에 달하고 이제 국내 대출 자산은 20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면 현대캐피탈은 상당히 이제 해외 진출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에 캐나다 현지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리스 상품을 주력해서 영업망을 계속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반면에 저축은행도 나름 먹거리는 구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통 은행 등에서 판매됐던 방카 슈랑스나 신용카드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는데요. 현재 뭐 OK저축은행, BS저축은행 등 한 약 7곳은 지난 10월에 삼성화재와 방카 슈랑스 판매 제휴 계약을 맺고 이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업권에서는 이제 삼성화재 이후에 추후 다른 보험사와 계속되는 계약을 통해서 상품군을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2014년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유난히 슬픔이 많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2015년 새해에는 좀 더 좋은 소식들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뉴스통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